이란은 미사일을 보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벙커버스터들, 그 수십억 달러가 이제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실제로 경제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그 정권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상황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합니다. 아마 그 돈을 다른 데 썼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은 지금까지 직면했던 것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련 보도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에게 경제 붕괴를 실제로 경고하고 있는 이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정권의 대통령과 이란이 후퇴할 수 있도록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수장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다른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과 전쟁 확대에 모두 반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뭔가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단 일주일 만인 3월 7일,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이란이 벌이고 있는 모든 공격에 대해 걸프 국가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웃 국가들에게 저 개인의 이름으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잔인한 공격으로 우리는 최고 지도자와 동포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휘관들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필요한 작전을 수행했고 강인함으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형제들과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위원회는 어제 한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군대에 전달됐으며 앞으로 그들 영토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없는 한 이웃나라 공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란 경제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고 그에 앞서서 대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의 사과에 즉시 반응해 실제로 발언 철회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리 라을라자니가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이란은 어떤 일에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란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그 말을 번복해야 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완화시키고 이란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숫자만 봐도 이란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란 경제에 대한 최신 수치는 2024년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 당시 이란 GDP의 약 25%가 석유 수출이었습니다. 그 석유는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봉쇄 때문이죠. 그리고 이란 경제의 또 다른 5%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품이나 철강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역은 알 수 없지만 5%의 수출도 사라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 유조선뿐 아니라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제가 의존하던 수입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는 2024년의 것입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은 40%에 달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0%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중국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바로 이것이 2025년 12월에 시위가 일어났던 정확한 이유입니다. 경제는 어려웠지만 정권은 미사일 도시 건설에만 수십억 달러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남자, 페스카잔 대통령이 그해 중반에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 이미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공약은 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고, 즉 엄청난 비용이 드는 지하 군사도시 건설을 좀 줄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공약은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그는 이란 경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GDP 성장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이란인들은 이 계획에 공감했고 그래서 그가 선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란에는 민주주의의 외형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주요 권력이 독재자이자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 국민이 선출했지만 최고 지도자는 그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서방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란 경제에 대한 제재 완화도 없고 경제적 성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월에 경제가 붕괴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란 대통령은 실제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자신과 주변 인물들이 경제가 이렇게 나쁜 이유라고 비난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만 명의 이란 시위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일은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약 한 달 전에 시작된 이후 이란의 식료품 가격은 불과 지난 30일 만에 50%나 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요 식료품들은 매 시간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전쟁이 이런 모든 상황을 초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란 정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9천만 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를 보안 위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으면 사업체들은 원해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장들은 필요한 물품을 주문할 수 없어서 원자재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문할 수 있어도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하는 회사도 인터넷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배송해야 하는 회사도 인터넷이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 차단은 사람들의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전쟁과 인터넷 차단 속에서 이란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자 1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한 의사는 인터넷이 끊겨서 너무 일이 밀려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환자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을 내릴 수도 없고 건강 기록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들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어떤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의사와 전문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시기이며 인터넷도 없어 사람들은 온라인 주문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운영되거나 일부라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디지털 결제 앱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지난 한 달간 식료품 가격이 50%나 올라 현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란은 500만 리알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단 한 장에 500만 리알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들은 이 지폐의 액면가를 더 올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국적으로 계속 커져가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위해 1000만 리알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채널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보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란은 내일이 불확실해 많은 이들에게 마치 내일이 없는 듯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은행을 타격하고 국가 연공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란인들은 언제든지 신용카드와 휴대폰 앱이 멈출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현금 인출 사태를 일으켰지만 현금은 부족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장 대담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발행한 최대 액면가인 1000만 리알 지폐는 밝은 분홍색이며 가치가 약 7달러입니다. 이 지폐들이 시중에 풀리자 은행 앞에는 줄이 몇 블록씩 늘어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결국 3천만 리알만 손에 쥐고 돌아갑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계가 멈추면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혼란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값이 2배 넘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47%에 달하자 사람들은 이전 시스템 붕괴를 기억해 이번엔 위험을 피하려 합니다. 지폐 디자인도 힘든 경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은 마지막 4개의 0은 아주 희미하게, 1000은 두드러지게 인쇄했습니다. 조만간 그 숫자 0들을 통화해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제 만약 경제 붕괴가 다가온다면 이란은 사실 경제와 평범한 이란인들을 위해 상황을 개선할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입니다.
곧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군사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실제로 천천히 해협을 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틀 전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란이 파키스탄 국기를 단 선박 20척,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화물의 소유주나 출항 시 대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등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뭔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들의 출항을 허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필요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봉쇄를 완화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이 선박들을 미국에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이 선박들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선박들이 미국으로 온다면 그 선물이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란이 경제에 자금이 좀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 선박과 유조선을 천천히 내보내고 들여보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두 척의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가받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선박들이 중국 선박이어서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산 물품이나 석유를 운반 중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란 경제가 이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박과 유조선이 드나들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자 한 명이 이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란 군대가 실제로 그 기자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데려가서 그가 수로에서 직접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는 90척 유조선, 이란을 오가는 걸 봤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다시 해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허락받았습니다. 20분 정도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선박에서 볼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유조선과 화물선의 수를 대충 빠르게 세어봤습니다. 이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세어본 건데 90척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부는 북쪽을 향해 있고 다른 일부는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해안 가까이에는 양방향으로 꽤 많은 선박들이 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게 2026년 3월 2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분께 전하는 재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친이란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봐라,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이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미국과 관련된 사람들은 드나들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수단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IOGC가 사용하려 했던 압박수단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보시다시피 이들은 미국이 원래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중 실제로 미국으로 온 것은 하루에 한두 척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그 모든 수치를 합산해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석유 중 미국으로 간 것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자국 선박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 실제로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압박수단은 미국 선박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압박수단은 모든 선박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이 가진 유일한 압박수단은 더 높은 유가입니다. 가격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문제가 될 정도로 오르게 되면 이란은 아시아 국가들, 걸프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이 전쟁을 멈추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가가 미국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악관 주인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높은 유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유가를 충분히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력을 가해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란이 실제로 유조선들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허용한다면 석유의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유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 유조선이 중국으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에 석유가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란의 협상력이 실제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이란이 유조선이 파키스탄이나 중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도록 허용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은 경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를 어쩌면 잠시 동안이라도 포기할 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돈, 그리고 돈. 그런데 있잖아요. 이란은 그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